마트에서 할인해서 샀을 뿐인데 음식에 사용하면 안 되는 최악의 기름이라니 설마 내가 산 기름이 문제가 있다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싸서 할인 중이라고 하기에 골랐을 뿐인데 몸에 좋지 않은 기름을 그동안 사용했다고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음식에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을 찾아보게 되었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름이길래 그랬을까요? 조심해야 할 기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안전한 기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 저희가 가정에서 볶거나 굽거나 하는 형태의 음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저의 경우 볶는 음식을 많이 해먹더라고요. 야채류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익힐 때 볶는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이때 무심코 사용했던 포도씨유와 카놀라유가 가장 좋지 않은 기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대체 왜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되는 포도씨유와 카놀라유가 좋지 않은 기름일까요? 원래 카놀라유와 포도씨유는 가열과 조리, 그러니까 튀기거나 부치거나 볶는 요리 등에 사용해도 무방한 발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연점은 기름에 가열할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을 볶거나 부칠 때는 120도에서 160도, 튀길 때는 180도 온도로 요리를 합니다. 조리하는 온도보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음식에서 탄맛이 나고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발연점을 고려하여 음식 조리용 기름들을 분류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 포도씨유가 230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단순히 발연점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름들이 쉽게 산패가 되는데 산화 안정성은 기름이 산화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가열 후의 산화 안정성을 보게 되면 포도씨유가 카놀라유보다는 높은데 어쩌면 발연점과 산화 안정성과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나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식용유 안전기준이 현재 부재한 실정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이야기를 하였고 카놀라유에 들어가는 유채꽃의 경우 GMO 품종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GMO란 유전자를 가공한 식품인데요. 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제조업체에서 가공 과정 중 포도씨유를 고온에 노출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 혹은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식점에서 주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콩기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궤양성 대장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기름의 경우는 가공식품에도 참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캠퍼스와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진 논문을 통해 보면 콩기름이 많이 함유된 식단을 먹은 생쥐의 경우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콩기름을 구성하고 있는 오메가6 지방산과 연관이 있는데요. 콩기름에는 최대 60%가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놀레산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량의 리놀레산의 경우 신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 1%에서 2%면 충분하지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미국인의 경우 10%를 리놀레산에서 하루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니 비만과 당뇨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리놀레산의 섭취가 많으면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사라지게 되어 대장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서 기름에 조리된 음식을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음식점에서 비싸고 좋은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팜유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팜유의 경우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거의 동일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따르면 실온에서 반고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화된 기름 대신에 가공식품에 사용이 됩니다. 팜유와 같은 포화지방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최악인데요. 물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팜유가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보존성도 뛰어나고 다른 식물성 고일보다 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이 되곤 하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저렴한 기름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팜유의 해로움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사용하는 곳들이 많고 스낵의 경우 팜유 3과 미각류 7과 같이 미각류 등을 혼합해 팜유 사용량을 줄여서 생산을 하는 곳도 있으니 꼭 팜유의 사용 유무를 체크해 보시고 이왕이면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좋겠지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기름은 고체 상태로 된 식물성 기름 중에서 마가린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아침 빵에 마가린을 발라 먹는 케이스가 줄어들었지만 모닝빵에 마가린을 발라서 드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종종 계시기도 합니다. 또 마가린을 이용해서 호떡이나 토스트 심지어는 볶음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마가린 자체를 보게 되면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지기에 괜찮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진 마가린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성 기름의 경우 동물성 기름보다 잘 굳지가 않아서 가공 시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산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듯 신체에 좋지 않은 지방으로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당뇨, 암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마가린이 트랜스 지방의 대명사로 인해 식품업계에서 수소 대신 효소를 사용하거나 모든 불포화지방을 포화지방산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 경화유가 아닌 에스테르 화유인 완전 경화유로 만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화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함량도 버터보다 낮고 트랜스 지방 역시 줄어들었기에 예전보다 마가린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마가린 자체에 버터 향이 나는 향료나 노란색 색소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기에 가끔씩 소량 섭취면 모를까. 건강한 기름이 아니기에 이왕이면 최대한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어떤 기름이 안전할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먼저 안전한 기름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NOM-GMO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기름이 가장 좋고 포도씨유를 고를 때는 침전물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가능하면 화학적 정제 처리를 하지 않은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기름인지 체크하시고 다른 기름과 배합해서 파는 기름이 아닌 100% 포도씨유인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카놀라유의 경우 엷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OM-GMO인지 안전기준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팜유나 콩기름보다 낫겠지 싶었던 카놀라유와 포도씨유의 배신. 그럼 대체 어떤 기름이 안전할까요? 카놀라유와 포도씨유의 대체제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다만 식물성 기름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대량 생산 목적으로 헥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헥산은 원료의 지방 성분만 싹 녹여주는 용매제로 단시간에 많은 양의 기름을 뽑아내지만 과다하게 노출하게 되면 신경계에 독성을 끼쳐서 감각 둔화나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조 과정이 냉압착 방식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올리브유의 경우 발연점이 170도로 낮기 때문에 170도가 넘어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올 수 있고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으며 식물성 스테롤, 스쿠알렌, 토코페롤, 폴리페놀이 타버려 되도록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나물을 무치거나 샐러드 소스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처럼 볶음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면 퓨어로 된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의 경우는 저온 냉압착으로 영양소 파괴가 없어야 하며 품종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 중 하스라는 품종이 맛과 향이 뛰어나서 멕시코 하스의 아보카도 오일이 좋은데 아보카도 오일을 고를 때 이렇게 원산지와 품종을 체크해서 좋은 기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식물성 기름은 NOM-GMO인지 체크를 하고 제조하는 과정은 저온에서 추출되는 방식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고온에 적합한지 저온에 적합한지 분류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샐러드용에는 엑스트라 버진을, 요리용으로는 퓨어 오일을 사용해 주세요. 팜유나 콩기름, 마가린의 경우 주의를 하시고 이왕이면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드시기보다는 집에서 건강한 식단으로 꾸려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헬시인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